안녕하세요. 박형기에게 박형입니다. 여러분이 소형 아파트나 소형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으시거나 매매로 구입을 하셨습니다. 내부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아서 그대로 임대를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할 때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와 시기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은 단순히 생각하면 임대 건물에 세입자를 받고 나가면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일이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 상태의 임대부동산에 세입자만 받으실 수 있다면 그대로 임대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내부가 손댈 것이 없지 않은 이상 소형 아파트나 소형 주택은 꼭 리모델링을 합니다. 소형 아파트는 내부 인테리어가 오래되거나 색감이 유행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고쳐주면 임대도 잘 나가고 같은 아파트 임대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임대료를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되팔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룸과 같이 세입자의 전출입이 많은 경우 세입자가 나갈 때마다 조금씩 하셔도 되지만 아파트는 임차인이 오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 하실 때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부분까지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리모델링을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제가 소형 아파트 경매 손익 분석을 하면서 말씀드린 리모델링 금액이 샤시를 제외하고 500만원이었습니다. 이 예산 안에서 리모델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 매매에 따른 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붙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면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1년에 한 번 1인당 500만원까지는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서 같은 게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적은 금액의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업체의 세금 계산서까지 요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래서 저는 아파트나 공사에 따라 약간의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지만 500만원을 기준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매매 차익을 위한 리모델링도 아니고 거주 목적도 아니다 보니 2~3천만원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기도 합니다. 소형 아파트에 그 정도 돈을 쓴다고 해도 매매가가 그 정도 오르지도 않습니다. 금액은 말씀드렸는데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들으시면 리모델링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본인 집을 리모델링 해보신 분들은 500만원으로 뭘 할 수 있지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이 금액으로 어떤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요? 리모델링 대상은 샤시, 현관, 주방, 화장실, 도배 장판, 조명, 방문, 걸레바지나 몰딩, 각종 타일 등입니다. 이 중에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적은 금액으로 전후 변화가 확실히 느껴지는 부분을 골라서 예산 안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도배, 장판, 조명, 화장실, 주방, 그리고 각종 타일, 걸레바지나 몰딩, 방문, 현관, 샤시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도배나 장판의 경우 조금이라도 색이 바랬거나 오래된 느낌이 있다면 밝은 느낌의 깔끔한 색상으로 다시 해줍니다. 도배장판만 깨끗해도 새집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실이나 안방과 같이 중요한 생활 공간은 반드시 도배를 새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배장판은 셀프로 하지 않고 업체에 맡긴다면 이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가급적 셀프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은 어렵지만 몇 번 해보시면 도배 정도는 셀프로 할만합니다. 셀프로 시공을 하시면 장판이나 도배지의 선택에 따라 예산이 달라지겠지만 100만원 안에서 장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셀프 시공이 어려워서 업체에 맡기신다면 전체적인 느낌이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살리셔야 예산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명입니다. 조명 하나로 집의 분위기를 아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조명이나 형광등처럼 어두운 조명이 설치된 집이라면 LED로 조명을 모두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밝은 색상의 도배지와 밝은 조명만으로도 같은 아파트의 다른 집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조금만 이쁘거나 특이한 형태라면 비싸지기 때문에 세트로 나오는 깔끔한 기본 디자인으로 해주시고, 조금 아쉬우시다면 주방이나 현관에 포인트 조명 하나 정도만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은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30에서 50만원 정도 안에서 해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명의 교체는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참고하시면 시공이 그리 어렵지는 않으니 싸게 구입하셔서 직접 교체하시면 되고, 시공까지 해서 싸게 파는 업체들도 요즘에는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누구나 집을 보러 가면 화장실을 확인하고 물을 틀어보곤 하기 때문에 화장실도 웬만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집의 인상을 좋게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은 독이나 가구, 수전 등을 어떤 제품을 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화장실은 누수와 관련되어 있으니 셀프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업체에 맡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장실의 크기나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50에서 180만원 정도의 비용이면 가성비 괜찮은 형태로 리모델링을 하는 업체들이 있으니 이 정도 예산 안에서 업체를 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싱크대나 찬장이 오래되어 낡아 있으면 전체적인 느낌을 많이 다운시킵니다. 특히나 거실과 뚫려 있는 형태라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집의 분위기를 망쳐버리게 됩니다. 브랜드가 있는 주방 리모델링은 가격이 비싸지만 브랜드가 없는 제품들은 저렴하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저는 보통 100만원 선에서 깔끔해 보이는 느낌으로 시공을 합니다. 주방도 셀프로 공사가 가능하시다면 비용을 절반 정도 아끼실 수 있는데, 이 역시나 수도와 전기, 타일까지 건드려야 하니 가급적 업체에 맡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화장실 리모델링 업체가 주방도 가능한 경우가 많을 텐데 같이 하면 조금 비용을 아끼실 수 있으니 같은 업체에 했을 때와 다른 업체에 했을 때 견적을 비교해서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예산이 거의 바닥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용도실 같은 부분의 타일이나 방문 손잡이, 스위치나 콘센트 같이 금액이 크지 않은 부분을 교체해 주시고, 혹시나 앞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교체나 리모델링이 필요 없는 부분이 있었거나 셀프로 시공을 해서 비용을 아끼셨다면 나머지 우선순위 중에서 여러분이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 부분을 추가로 리모델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리모델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은 비용으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리모델링 해주시면 나중에 매도하기도 좋고 임대도 잘 나가니까 리모델링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